미얀마 봉제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23년 회계연도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 현재까지 CNP 봉제산업 수출이 47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CNP 봉제산업 투자 국가들을 보면 중국, 한국, 일본, 태국 투자자들이 있으며 주로 중국, 태국, 싱가포르, EU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13일 흘라잉따야 타운십 쉐린반 공단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한 노동부 차관은 숙련공의 능력에 따라 수출 납기를 맞출 수 있게 된다며 숙련도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사측에는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작업장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창출의 중심에 있는 봉제산업에서 숙련공으로서 숙련도를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봉제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작업에 방해하지 않고 기술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센터를 구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봉제 공장 505개, 신발 공장 48개, 가발 공장 8개, 기타 공장 117개 등이 있으며 전체 CNP 봉제 산업 관련 공장은 총 738개라고 합니다. 도로교통행정부는 2023년 3월 말까지 모든 차량 번호판을 신규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앞서 도로교통행정부는 국영차량, 고속버스, 택시, 화물 차량에 대한 신규 번호판 교체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는 등록된 개인 차량이 60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행정부에서는 밀수를 통한 일부 불법 차량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번호판에는 발행지역주, 차종 등이 표시가 되며 차량 소유자는 오너 복원본과 사본, 신청서를 제출하면 2주 내로 신규 번호판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4월부터 신규 번호판 단속이 있을 수 있어 차량 검사 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신규 번호판 교체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양곤지역 도로교통행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규정을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할 것이며 양곤 번호판이 발급된 노후 차량에 발급되는 폼디 슬립으로 전기차 수입을 하는 경우 양곤 번호판으로 발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7일 미얀마 산업부는 전기차 활성화 정책으로 대중교통 차량을 포함한 전기차 3,000대를 무관세로 수입 허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미얀마 상무부는 전기차 53대가 양곤항에 추가 도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적은 미얀마 전기차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센셜 모터스에서 15대를 수입하고 그랜드 시리어스에서 38대를 수입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경무역을 통해 전기차 수입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3월 3일 샨주 북부 무세백 5마일 국경무역지역을 통해 아시아 퍼시픽 오토메이커 코퍼레이션이 수입한 동핑 전기차 30대를 수입하고 어스 리뉴어블 에너지는 BYD 전기차 19대를 띠다낭을 통해 수입하였습니다. 지난 2월 21일에는 친드윈산이 해상무역을 통해 전기차 7kW 충전기 5대를 수입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0일 타닌다리 지역 예비 타운십 고속버스에서 필로폰 정제 100만 정과 20억자 상당의 크리스탈 메스 암페타민 아이스 2kg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검문소 수색 과정에서 양곤발 타닌다리 지역 메익타운십행 고속버스에서 적발이 되었으며 지난 3월 8일에도 샨주 낭키오 타운십과 만달레이 지역 빠떼인지 타운십에서 10억자 상당의 메스페타민 110만 정이 적발되어 남성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마약 적발 사건은 쿠트카이 타운십발 만달레이 행차량에서 필로폰 60만 정이 적발되었으며 빠떼인지 타운십 16마일 검문소에서 메스암페타민 50만 정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력부는 4개 수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입찰업체들은 먼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전력 공급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저스티스 포 미얀마에서는 스웨덴 엔지니어링 아프리 AB, 오스트리아 독일, ILF 그룹이 수력발전소 사업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부 유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아프리 AB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얀마 수력발전소 컨설팅 비용으로 468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달러 결제는 핀란드 노르데 뱅크, 짝 결제는
미얀마 중앙은행으로 입금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ILF 컨설팅 엔지니어스 아시아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컨설팅 비용 110만 달러를 받고 2009년부터 진행된 라카인주 댄드 타운십 100메가와트급 따테이 수력발전소 사업을 컨설팅했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이 수력발전소 사업을 시행하는 인터내셔널 그룹 오브 안트러프러너즈 IG는 EU 정부의 금융 제재를 받았으며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IG와 연계된 UAB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ILF에서 발행한 송장을 확보하여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운동단체 남투 리버 프로텍터즈는 일본 도시바 하이드로 파워 중국재생 오리엔트 엔지니어링 컴퍼니 두 업체가 2008년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280메가와트급 이어와 수력 발전소 사업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더 홍콩 앤 상하이 호텔즈 그룹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양곤 시내전 철도청 본사를 리모델링하여 진행하는 페닌슐라 호텔 사업 재개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CEO 크레멘트 콱이 4년여 만에 직접 참석하면서 주목을 하였습니다.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대형 호텔 사업은 2014년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1년 2월 국가 비상사태 이후 건설이 중단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적합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재개될 것이라고 밝히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철도청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당사는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로 인해 미얀마 국민들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업 지분 구성은 더 홍콩 앤 상하이 호텔즈 그룹 70%, 요마 스트러티직 홀딩스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 사업은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전 철도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88개 객실을 갖춘 호텔을 완공할 예정이며 1년 전 사업 비용의 85%인 8,650만 달러를 손실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공식 환전소 규정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외환 환전 라이선스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라이선스 취소된 업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얀마 국영항공사 미얀마 내셔널 에어라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영회사까지 포함된 것을 봤을 때 강제적인 환율 안정화를 위한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고정환율 2100잣을 설정하고 2022년 8월 10일 지침에 따라 환전소 거래 시 고정환율 기준 0.3% 내에 가능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달러 구매 2094잣에서 2106잣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중 환율은 지난 3월 17일 현재 2865잣에서 2880잣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2월 10일에는 환율 급등을 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업체를 단속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동남아철강협회가 주최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철강 산업은 미얀마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남아철강협회의 기술 지원 통해 미얀마 천연자원을 활용한 철강 생산 개발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철강 산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동남아철강협회와 미얀마 철강협회는 이번 세미나 개최 배경과 협회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동남아철강협회는 2023년 3월 한 달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미얀마 행사 이후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웅 흘링 위원장은 러시아 RC 인베스트먼트 대표단을 4개월 만에 두 번째 접견을 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 직속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RC 인베스트먼트 대표단은 2022년 11월에 미얀마를 첫 방문을 하였으며 이번 방문에서 천연자원 부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며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천연자원 채굴로 인해 생태계 위협을 주고 있는 미얀마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임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과 미얀마 전기차 및 지하철 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지원을 받아 목재 제지 공장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지 공장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한 바 있어 본격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천연 자원 탐사, 농축산물 수출, 양국 무역 활성화 방안, 양국 직항 화물 운송, 관광업 개발, 러시아 투자 사업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에서도 러시아 대표단을 만나 양국 금융 및 은행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곤 대중교통위원회 YRTC는 양곤시티 택시 50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기 설치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양곤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CNG 택시를 우선적으로 시험 사업을 펼치며 바가지 요금이 없고 안전한 양곤 시내 택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양곤에서는 미터기 설치를 시행한 사례가 잠시 있었지만 대부분 켜지 않거나 미터기를 계속 틀어놓고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면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거리에 따른 정확한 요금과 기사에 대한 신분 확인으로 비교적 안전한 그랩 택시를 선호하고 있는 양곤 시민들에게 스마트 미터기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3년 2월 동안 미얀마 고무 수출은 해상 무역을 통해 2600톤 24.10 3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수출국을 보면 중국 14,250톤, 말레이시아 5,340톤, 일본 480톤, 한국 200톤, 방글라데시 200톤, 인도 138톤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고무 생산량은 연평균 20만 톤으로 90%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몬주고무 가격은 소폭 하락하며 지난 3월 3일 현재 자연 건조 방식 파운드당 1,385짜, 스모크 건조 방식 파운드당 1,405짜시였으나 2주 동안 1,275짜, 1,295짜수로 2주 동안 파운드당 110짜 하락하였습니다. 2018-19년 회계연도 고무 생산 지역을 보면 몬주 49만 7,153에이커, 탄인다리 지역 34만 8,344에이커, 거인주 27만 760에이커 등 총 162만 8천 에이커가 운영이 되었으며 연간 생산량은 30만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70%는 수출을 하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인도, 일본 등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2020-21년 고무 수출량은 4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